자,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제 7번이야. 문제 7번. 문제 7번이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요 문제 7번은 무조건 2.5점짜리 아니면 5점짜리가 되는 거니까 오늘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6개를 완전 자기 걸로 걸어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메모 안에다 한번 써봐요. 29조. 29조 몇 호가 있어요? 1호. 1호는 무슨 위반? 가나리반. 이렇게 이제 가나리반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2호가 뭐예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자,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죠. 자, 주유소 현업비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몇 호로 가까이? 2호로 가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2호와 관련돼서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효과는 두 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예요. 언제나. 무슨 무효가 될까요?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돼버리면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1호와 2호는 기본적으로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가나리반 등기 시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어때? X. 그러니까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달 학원 모의고사 봤대요. 그럼 2호 사유가 몇 개가 나왔어요? 12문제 중에 5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억과 7번과 관련돼서 기억을 한번 보자. 자, 확실히 따져놓으세요. 가등기 상자 동그라미.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상자가 나오면 다 돼. 가등기상의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상의 처분 금지, 가처분 줄 쳐놔봐요. 여태 가처분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부기등기라고 밑에서 써놓을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상의 가등기상의 가처분은 언제든지 된다라는 거야. 자, 기억과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전자는 맞죠? 가등기 기한 줄 쳐놔봐요. 가등기 기한은 뭘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여기까지는 돼. 이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2호 사유가 돼. 가가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니은과 관련돼서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봐요. 니은 디귿을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니은무에서 저는 보상신이라고 써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점포라고 우리가 잡아놓고, 자, 포가 뭐예요? 포괄유정이죠. 자가용 하나 딱 써놓고, 그러면 저희가 요 세 개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러면 맨날 저는 보상신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수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보존등기 돼, 안 돼? 자기는 안 돼. 상속등기도 자기 안 돼. 신탁등기도 안 돼. 전원은 된다라는 거야. 포괄유정은 뭐예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가등기는 자기 것만 되는 거야. 남의 지분은 안 돼요. 가등기는 지 것만 하라는 거예요. 지 것.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잡아놔서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수인의 포괄유정에서 포자 동그라미, 자기 지분 자자 동그라미. 자기 지분도 되고 전원 지분도 돼.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수리하지만 잘라요.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는 각하한다. 맞네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동그라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하하지만 공동 가등기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 등기는 수리한다. 맞네요.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자꾸 문제를 풀 때 저는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딱딱 돼. 이거보다 더 좋은 암기 코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한 거네. 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각하하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의 필제는 몇이? 1필.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즉 일건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두 자로 얹혀봐.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
그러면 이전 등기랑 각하하지 않는다. 그렇죠. 미음과 관련돼서 교량 터널에 대한 보전 등기랑 각하하지만 개인 소유의 도로, 즉 사도는 보전 등기를 각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비용과 관련돼서 이번에 모의고사 2.5점짜리죠. 자, 비용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공식을 외워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써봐요. 그러면 직권은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관이 각고를 최초로 개설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그러면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A적으로 법원, 임차권 등기면요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그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박스를 쳐놔봐요. 올해 박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박스 아니면 지문으로 나와서 올해 2.5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자 봐봐요. 만약 이렇게 나왔다.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가 나왔어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맞죠?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 체납 처분은 어디에서 해? 세무서. 그렇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줄 쳐놓고 수리해야 되지만 원칙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 처분, 이거는 세무서죠. 세무서는 탈락이야.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그러면 각하한다. 맞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A가 있어 없어? 있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6개 지문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 올해 2.5점짜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그러면 자기가 요 쪽집게 문제 50개 선에서 다 나오니까 자기가 생각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메모란에 적어놨으니까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 하니까 또다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가등기 징그럽죠? 자 가처분. 가등기는 2.5점짜리가 민법에서도 2.5점짜리, 등기법에서도 2.5점짜리야. 자 물권법이 몇 문제 나와요? 14문제. 14문제 중에 4문제가 등기법 문제야. 등기법 문제. 자 그러면 가등기가 무조건 2.5점짜리야. 4대 문제로.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등기. 세 번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자 네 번째 자, 우리 이제 요 지문들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볼 거니까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보자고요. 모르는 사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해했으면. 자, 기한은 뭐예요?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없다. 그렇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순위 보전이니까. 자, 여기 애한이야, 기한이야? 어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 요거 대한이, 기한이야? 대한. 요거 두 자로 건치면 자체죠. 한 자로 건치면 상이거든.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요때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가 돼. 근데 여기는 본등기야.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죠. 근데 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이걸 금지하면 안 되죠. 본질로는 가등기를 깨트버리니까. 그러면 여기는 처분 제한이 포인트야. 가등기가 포인트야. 가등기죠. 어이가 간용구가 붙었으니까. 그럼 거꾸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 이제 행간편을 써요. 요거는 같은 지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본등기 요거는 본등기인지 가처분 등기를 그러면 대안하고 기한하고 어하는 다른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한자로 건치면 뭐다? 상. 요때 가처분 등기라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처분도 가능. 뒤에 상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가등기 상의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를 7자로 건치면
가등기 이전 등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렇죠?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문제 7번은 아주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집에 가셔서 요거라도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저는 허상신, 자점포, 자가용 잡아놓고 요 7개 지문, 6개 지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특히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잡아놓는 거예요. 자, 8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효력 및 등기 유효권. 이것도 민법 2.5점짜리, 등기법 2.5점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등기가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정도의 흑에다 줄 서놓으세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촉하다. 그래서 동일성이 포인트가 돼요. 자, 2번은 등기는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 실체적 유효권을 구비하는 그 등기를 유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래서 자, 권리의 질적 불부합의 경우는 언제나 무효야. 그러면 뭐면 질적 불부합 줄쳐놓고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자, 요 끝에다가 놨어놔요. 어디로 연결될까요? 자, 말소 등기로 연결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옆에다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경정 등기로 연결돼. 경정 등기로. 경정 등기 그러면 가로 열고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사유가 되죠. 원시적 사유. 원시적 사유로서 줄쳐놓고 동일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갑을 등기를 신청하는데 을로 등기해서 갑하고 을은 같대 달라. 다르죠. 그게 바로 질적 불합치야. 질적 불합치는 동일하지 않죠. 그럼 경정 등기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 질적 불합치는 언제나 무효라는 거야.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양적 불부합 경우 줄쳐놓으세요. 요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그럼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 밑에 딱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그려봐요. 자, 물건행위. 자, 여기는 등기된 양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등기된 양. 자, 여기에서 물건행위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제 저희가 요 밑에 여백이 있으면 자,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채권행위가 있어. 자, 물건행위가 있어. 자, 세 번째 준물건행위가 있어. 작년에 준물건행위가 민법에서 2.5점짜리가 나왔죠. 준물건행위. 개념 잡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걸 잡아야, 개념을 잡아야 요걸 양적 불합치를 해석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얼마나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채권행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채권행위를 물어봤더니 채권행위요. 이러면 안 돼. 이행부담행위야. 물건행위는 처분행위야. 자, 우리가 그동안 갈 것 닦았으니까 준이라는 것은 너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동그라미 쳐놔요.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행위가 발생하는가.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 작년에 2.5점짜리가 나왔죠. 채권, 양도는 채권이지만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채권, 양도를 준물건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하나 써봐요.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물건, 채권. 물건.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은 미성년자가 뭐예요? 미성년자가 할 계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임차권 써봐요.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 미성년자도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자, 물건행위는 그러면 처분행위야.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색깔로 가서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 등기된 양이 많아요? 물건행위가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다 빗금을 쳐놓으라고.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많이 됐어? 적게 됐어? 많이. 그러면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건행위 한도에서 유효하지만 경정 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된 양이 많아? 물건행위가 많아? 물건행위. 그러면 일부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되죠.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그래서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결돼. 그럼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그때는 등기된 양 한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양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그러면 3번 가볼까요? 4번으로 다시. 자, 양적 불부합의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 줄쳐놓으세요. 자, 등기 유효 무효부가 결정되죠. 요거는 어디 한도 내에서?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죠. 등기는 경정 등기로 처리가 돼. 요거는 먼저 일부가 무효면 싸잡아 무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적 불합체는 언제나 무효다. 어때? X. 이렇게 돼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권리의 변동 가정 내지 태양이 등기부의 기록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잘라봐요. 대표적으로 언익행위를 하나 써봐요. 언익행위. 언익행위는 자 등기운이는 뭐죠? 증여죠. 알고 봤더니 매매야. 그 매매 뒤에 증여를 감췄죠.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등기는 아버지는 아들한테 가거든. 그럼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요 5개 지문을 저희가 오늘 이후로 요걸 5개 지문을 써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을 해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과 9번과 관련돼서 건의 순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자 권리익 순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지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메모란에다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자, 메모란에다 이렇게 저희가 써봐요. 자, 첫 번째, 효력. 밑에다가 효력이라고 써놔봐요. 효력.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뭐로 나눠지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지네.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본등기,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만약에 종국 등기는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종국 등기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가등기는 순위 보전. 여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자, 추정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죠. 가등기는 예비 등기죠. 그러면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렇죠. 종국 등기 효력이 아니야. 가등기는.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순위 확정적 효력을 잘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체크해요. 자, 다시 올라와서 2번하고 3번 요거 체크해요. 올해 2번하고 3번이 또 출제 예상이 되거든. 자, 그러면 등기부를 생각해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그러면 각하고 각호가 다툼이 벌어지면 같은 거죠. 그래서 순위번호에 따르는 거야. 그러면 각하고 얼굴이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 그러면 저희가 줄을 꺼놔야죠.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렇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건물 동그라미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뒤에는 토지죠. 건물하고 토지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앞에 대라고 써요. 그래서 대지권은 뭐다? 접수번호. 그래서 대접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서. 근데 요 지문이 너무 여기에다 신경을 쓰면 또 갈 수가 있어. 요 접수번호에다 신경을 너무 쓰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 해당구. 요걸 절차하라고. 해당구. 해당구.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밑에 메모란에 하나 써봐요. 메모란에. 자, 대지권 뜻의 등기라는 게 있어.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더라고 그랬죠. 토해 직주. 그렇죠. 토해 직주.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 직주. 요거. 그러면 요거 해당구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해당구를 표제부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 요 3번은. 자, 과거에는 지금 계속 전에는 접수번호를 장난쳤거든. 순위번호로. 그래서 요거는 해당구를 표제부로 건치면 꼼짝없이 당해. 그러면 저 봐봐요. 여기에서 대지권 뜻의 등기 한번 암기해야 돼. 토해직주. 다시 토해직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2번하고 3번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확정할 거는 순위 확정적 효력인지 순위 보전적 효력인지를 꼭 잡아야 돼.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은 종국 등기의 효력이요. 순위 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거. 그래서 2번과 3번을 꼭 한번 잡아. 딴 문제 안 풀어도 돼. 요 문제 안에 다 있어. 요 문제 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10번의 등기 효력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전국 등기 효력을 한번 정리해 두라는 거래. 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근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등기 전후에 한다는 부동산 등기법은 거기에다 손을 좀 쳐놔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확정에다 행강편 쳐놓고 순위 보존적 효력이 아니라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이번이 또 많이 출제되고 있어.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실제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 그럼 앞에 지상권 동그라미, 뒤에 지상권 동그라미, 그러면 지상권 쭉 빼올려. 이중지상권이죠. 이중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꼭 잡아둘고 31회 때도 출제됐고 32회 때도 출제가 돼서 간접적으로 그러면 거기 끝에다가 하나 써요. 이중전세권 돼, 안 돼? 안 돼요. 이중지상권은 안 돼요. 나머지는 돼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오늘 잘 통하는데요, 호흡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말소등기에 의한 말소등기.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러면 한번 여쭤보니까 또 이상해져요. 이중구분지상권 돼, 안 돼? 이중구분지상권 돼. 이중가등기 돼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돼요. 대의한 대의신청 돼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3개만 딱 잡아놓으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중저당권 돼요. 이중지역권 돼요. 이것만 안 된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나중에 이의신청. 그러면 요거 이제 행간편 딱 갖다 놔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는 거야. 29회 때 2.5점짜리, 30회 때 2.5점짜리. 이게 대표적인 뭐다? 후등기 저지력이야. 자, 등기 추정력 줄쳐놔요. 앞에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요 끝에 또 하나 베이스를 깔아야 돼. 가등기는 전국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 자, 추정력은 전국 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에서 26회 때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출제된 거고 올해 등기법과 관련돼서도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시라는 거야. 자, 4번은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력을. 자, 이게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 명문으로 규정 줄쳐놔요.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없어. 어디에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은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와 마침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점유와 같은 동그라미. 같은 밑에다 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점유적 효력. 자, 등기부 취득시는 등기 10년이죠. 자, 그러면 점유 취득시는 몇 년이야? 20년. 왜 등기 10년, 등기부 취득시는 10년이니까요. 등기 10년은 점유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는 무선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메모란에 이제 그쪽 오른쪽 메모란에 가서 자, 매킹 다시 한번 잡아요. 자,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다 달라.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다, 다르다. 전부 다른 거야. 그러면 시험장 가면 같이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여기에서 2개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등기의 추정력은 일단 명문 규정이 없다. 어디에서 맡겨져? 학설 판례에서. 요거는 동산, 부동산 이렇게. 자, 점유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게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을 나타내는 거거든. 200조 명문 규정이 있어요.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 그렇죠. 자, 점유적 효력은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245조 메탄 2항. 즉 등기부 취득시효를 나타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놓고 형광판으로 쳐서 자, 등기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요거 다른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요거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 이게 과연 올해 제가 여기를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민법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번 지문에 잘 봐요. 자, 등기의 추정력은 자, 추정력에 대해서는 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어때? X예요. 이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요거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마무리를 딱 해놓으라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과 자,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마무리를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출제요는 뭐가 들어갈까요? 출제요는 등기간이 들어가. 그럼 거기 11번에 가봐요. 등기간 줄서 나와요. 자, 등기관은 똑똑한 등기관인지 뭐예요? 덜 똑똑한 등기관인지 한번 처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본인이 등기관이라고 나오고 OX를 걸어봐요. 만약 틀리면 덜 똑똑한 등기관입니다. 자, 1번 가볼까요? 한편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여역지 줄 전화봐요. 여역지가 키워드죠. 여역지는 전부죠. 근데 일부에 대해서 신청을 했대. 그러면 신청을 수리하였다. X네요. 각하 사유죠. 몇 호 사유? 2호 사유. 그러면 등기관이 덜 똑똑한 등기관이네. 자,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보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아까 소유권 보전 등기란 저는 보상신. 앞으로 가니까 일부 동그라미. 자기죠. 그런데 등기를 각하하였다. 똑똑한 등기관이네. 그렇죠? 그러면 2번은 리어는 맞네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갔어. 뜻이 들어가면 일단 부기등기야. 자, 근데 뜻이 들어갔으면 직권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여기는 이의가 본태야. 자, 연습 한번 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뭐가 붙어? 이의 신청. 그러면 직권이 아니라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의가 붙어서 아니 이의가 아니라 명령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을 했으니까 덜 똑똑한 등기관이네. 자, 리얼과 관련돼서 이의 신청에 관한 지방법인이 말소 등기가 기록명령을 하자.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 동그라미.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이해관계는 있으면 자, 말소 등기를 실행하였다. 어때요? X죠. 발생하였다면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덜 똑똑한 등기관이네.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는 언제 출제되느냐? 30회 때 이의 신청으로 연결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요 4개 지문도 아까 뭐예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란에다 하나 써봐요. 자, 올해 이제 자, 근데 뜻이 들어가서 뜻이라는 걸 오늘 하나 포인트를 잡자고. 두 개. 자, 메모란에다 뜻이 들어가서. 뜻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뜻이 없으면 취지라고 이제 돼요. 취지가 뜻으로 개정이 됐어. 그러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는 꼭 잡아야 돼. 아까 하나 잡았어요.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여기는 뜻의 등기는 요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이거에서 읽어봐요. 규단 잡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형 한 번 더 하자고. 뜻의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야. 부기등기는 이제 저작자고.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의가 포인트야. 요거는 명령등기야. 명령등기. 자, 또 하나는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등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두 개가 있어.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또 하나는 또 다 까먹었다. 작년에 2.5점짜리 또 까먹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명령 등기로 무조건 가면 안 돼. 요거는 이해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으로 가죠. 신청이야, 이의 신청이야? 신청. 그래서 요거는 촉탁 등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뒤에 정본이 생략됐어. 정본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법원이 저한테 서류를 줬어. 제가 명령서 들고 있어 없어? 있어. 등기소로 혼자 갈 수 있어.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근데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작년에 2.5점짜리 단독 신청이고,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자, 채권자 주소지로 갈까요? 부동산 소재지로 갈까요?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채권자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야.
이거야.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요거 딱 정리해 놓고요. 자, 정리해 놓고. 그럼 올해 이제 계약상 공용 부분은 단독 신청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요거가 관련돼서는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에서 요거 한번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요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요거 명령 등기가 아니라 적탁 등기야. 요거는 작년에 출제돼서 출제 경향은 떨어졌어.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면 뜻이 들어가면 요 빼고 나는 무조건 다 직권 등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 정리해줘라는 거니까 요 문제 다 가나. 이제 문제집 풀 필요가 없어. 자, 요거 가지고 딱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이네. 12번은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이네.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메모란, 맨 밑에 5번 지면에 메모란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뭐 한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밑에다 이렇게 써봐요.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방법은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자 신청. 그러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에서 문제를 풀 때 방문이냐 전자냐 꼭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전자 신청하기 전에 첫 번째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 사용자 등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미리 해줘야 돼.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요거는 직접 출석이야? 자, 대리 출석이야? 요거는 직접 출석을 해야 돼. 아이디와 고유번호를 정해야 되니까 어느 등기소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관할의 제한이 없다. 관할의 제한이 없다. 없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 돼. 사용자 몇 자예요? 세자. 그래서 3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제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우리 전자신청 부적격자를 좀 잡아야 돼. 그래서 비법인이야.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그러면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이거는 전자증명서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합니다. 사용자 등록이 아니야. 전자증명서. 외국인도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자격자 대리인.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다는 거.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 변호사, 법무사. 이거만 할 수 있다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와 법무사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전자신청이 과거에는 자주 독자적 문제로 나왔는데 요즘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 지문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또뭐는 출제율 떨어뜨리자. 그러면 비법인은 요거 안 돼요. 요거 꼭 체크해 놓고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야. 자격자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개를 잡아놓고 또 우리가 또 외웠어. 비법인은 X 그랬더니 비법인이 뭔데?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이거든.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신청? 방문 신청이야. 방문 신청.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를 뭐라 그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자, 그러면 거기서 몇 개 이제 꼭 잡아줄 거. 전자 신청에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숫자를 좀 확인하라는 거야. 숫자를 일부러 틀리게 해놨어요. 자, 이것으로 가요. 사용자 등록 이야기하는 3년. 그래서 3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읍으로 가봐요. 접근번호 줄 서놔봐요. 접근번호는 3일이 아니라 10일이야. 접시라고 한번 숙제해 놓으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은 만료일 10월 전부터가 아니라 3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숫자 한번 감각적으로 익혀놓으라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에서 그래서 요거 1, 2, 3, 4 개 때려놓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부터 봐라? 등기 신청 방법은 읽어봐요. 방문 신청이냐, 전자 신청이냐. 자, 요 문제도 지문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13번은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1번 가봐요. 13번에 틀린 것은 2번에 뭐가 보여?
비법인. 그래서 비법인 X라고 써.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자,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야. 사용자 등록이에요. 사용자의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근데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읽어봐요. 전자증명서 발급이야.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자격자 대리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지금 2번이 계속 지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번과 13번. 자 딱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4번은 촉탁 등기 현강편 전화예요.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미 29회 때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다음 중 촉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출제됐어.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메모란 14번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구다? 강공서다. 강공서. 맞아. 강공서. 원칙. A적으로 공사도 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 공사 그럼 기억해 놓자고요. 공사는 자산관리공사라고 써놔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 맨 뒤에 뭐가 나와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나오죠. 경매는 법원이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야. 자산관리공사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A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요. A적으로 국가 공사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거 서류와 관련돼서 징그럽게 출제되잖아.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강공서는 거짓말을 안 해. 진정성이 확보되는 보장이에요.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류. 자,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강공서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래서 바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등기소에 굳이 출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촉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요거는 보면 까놓고 보면 출석주의 면제라는 거야. 그러면 출석주의 면제라는 것은 까놓고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29조 4호라고 써요. 4호는 출석주의거든. 그러면 우리 강공서는 29조 4호가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뭐 여기까지 출제되지만 우리 법무사는 몇 호까지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기대도 안 해요. 3호는 뭘까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봐요. 제가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제가 돼? 강사지. 변호사하고 공무사만 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3호는 누구를 위해서? 자격자 대리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뭐라는 거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전자신청에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제가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너는 안 돼. 몇 호 위반으로? 3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4호는 무슨 주의? 출석주의.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라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1번 가서 이제 활용해 먹어보죠. 강공서가 출전하여. 강공서가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돼.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등기 필정 출전해봐요. 제출을 여하지 아니한다. 징그럽게도 출제되죠. 등기 필정 자리에 인감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검인계약서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샘플로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두 개가 원칙이죠. 그러면 강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고 있어.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그러면 촉탁 등기도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강공서는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 3번은 전자촉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 근데 4호와 관련돼서도 이것도 조심해야 돼. 4호. 자,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요거에다 밑에다 써봐요. 4번 앞에다가는 요 앞에다 써봐요.
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대장과 4번 앞에다가 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써요. 몇 호죠? 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요거는 29죠. 11호로 각하게 돼. 11호. 그 11호로 각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그러면 항공사가 봐봐요. 대장이 등기부가 불일치가 한다 해서 각하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공사 촉탁 등기는 29조 15로 11호가 적용이 없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항공사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등기 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5번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1번, 2번, 3번, 5번, 4번을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라는 거야. 자, 그래서 4번이 그러면 4번이 언제 출제됐느냐? 29회 때 뭐예요? 출제가 돼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항공사 촉탁 등기는 출석주의가 뭐다? 면제. 그러면 1번에 요 지문이 맞나 봐봐요. 자, 29회 때 옳은 거 틀린 것으로 나왔어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자, 그럼 맞나 틀리나 봐요. 항공사는 우편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OX. 오죠. 저 우편에 한다는 것은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출석주의가 뭐다? 면제. 그렇죠. 면제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촉탁 등기는 요 한 문제 풀어놓고 요거 하나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메모에다 하나 써봐요.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 헷갈리는 게. 자,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헷갈리지 말고. 자, 읽어봐요. 자, 가문류는 어디로 가? 법원이죠. 자, 법원으로 가면 관공서는 법원으로 가죠. 법원은 관공서죠. 그러니까 요거는 촉탁 등기야. 자, 가처분은 무슨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야.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간다 해서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 촉탁 등기 조심해 놓을까요? 근데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각하죠. 몇 호 사이로? 2호 사이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그러면 요거는 신청이죠. 자, 신청은 두 종류가 있죠. 원칙,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가등기는 신청이야. 등기소로 가는 거야. 맨날 여쭤보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몰라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 법원. 이 신청이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야. 근데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관한테 가면 2호 사이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잡고요. 이 가시집안이 속을 쓰죠. 가시집안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압류는 읽어봐요. 촉탁.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등기는 신청이야.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야. 가등 경비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승낙서 무슨 성이 합법돼? 진정성. 무슨 신청이다? 단독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걸 생각하면서 해놔야 문제가 뭐에 적절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집에 가서도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문제 풀지 마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오늘 자, 지난번에 1, 2 모의고사하고 이번에 요 백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뭐야 할 거, 다다음 주에 할 거, 3, 4회 모의고사 그것만 딱 풀고 들어가면 무조건 만점이야. 근데 답만 안 오면 돼. 14번의 정답은 4번.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발전성이 없다. 자, 그러면 15번으로 가죠. 등견의 직권 동그라미. 직권 등기는 별표 3개 놓고 자,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요. 근데 요거 6개는 기본이야. 워낙 단골 메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대직권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 그러면 대직권 뜻의 등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백에다 써보자고. 토해, 직주 이렇게 해서.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자, 그럼 B번과 관련돼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키워드야. 지역권 설정 등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지역권, 흥역지는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주는 토지. 여역지는
받는 토지. 그러면 기부를 성역지가 했으니까 요역지권자가 성역지권자로 가야 되겠죠. 그럼 성역지는 신청이야. 신청. 성역지 밑에다 써 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줘.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포인트야. 요역지는 그러면 직권, 성역지는 신청. 자꾸 헷갈리면 여기 봐봐요. 성역지는 초성이 시읒이야. 시읒. 그 다음에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그래서 요직.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자, 그래서 직권이네. 자, 추가적 공동담보 목적인 뜻 동그라미. 자, 뜻이 들어갔죠? 자, 직권이야.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추가적 공동담보는 합병이 안 돼. 여기에 대비되는 창설적 공동자당은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걸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직권이네요. 자, D번은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갖췄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주네. 자, 등기관 줄쳐놔봐요. 등기관은 직권이죠. 가오 동그라미.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하네. 자,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는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가로 열고 하나 써놔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언제나 부기등기야. 언제나 부기등기야.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언제나 부기등기야.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직권 경정 등기는 누가 잘못한 거죠?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자, 아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요구하지만 이거는 동일성을 갖출 필요가 없어. 지가 잘못한 건데. 자, 근데 이제 직권 경정 등기는 누가 해줘? 등기관이 해주죠. 그러면 이해관계인하고 친하지 않아? 없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자꾸 등기소의 신속성을 떨어뜨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A적으로 직권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이때 직권이 가능한 A를 하나 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3개 마무리를 해주라는 거야. 언제나 부기등기,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A가 하나 발생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매 의한 나왔다. 애의한 줄쳐놔봐요. 애의한. 두 자로 건지면 행사야. 행사.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 한매 잘라봐요. 한매권은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죠.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이야. 그래서 행직. 애우기는 애웠는데 선생님 행직 애웠는데 행이 어디 있네? 행사가 애의한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행직.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등기 몇 개? 6개. 그래서 요 6개는 단골 메뉴야. 그러니까 요 6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고 아까 썼으니까 다시 복습. 자,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단독 신청. 또 헷갈린다. 또 헷갈려.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똑같은 명령 등기. 다들 뭐예요? 까마귀 쌈을 먹었나? 왜 그래요? 그렇죠? 자, 다시요.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단독 신청.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 명령 등기야. 그럼 뜻이 들어간다 해서 뭐예요? 무조건 직권으로 가면 안 돼. 그 2개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딱 6개 마무리를 딱 줘야 돼. 자, 16번과 관련돼서 등기 청구권 줄쳐놔봐요. 등기 청구권은 올해 민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자,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2 종류가 있어. 2 종류. 자, 일단은 등기 청구권 옆에다 한번 자기가 밑에 메모란에다 한번 2 종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잡아보자고. 자, 밑에다 메모란에다 써봐요. 자, 등기 청구권이란 누가 같아? 자, 사인 대 사인이야. 사인 대 사인. 자,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 등기 신청권이야.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달라요. 그러면 청구권은 몇 종류? 또 까먹었다. 물청과 채청거죠.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오늘 마무리해요. 올해 1차 볼 사람들 등기 청구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물청은 언제 발생해?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채청이야. 그러면 따져봤더니 그러면
자, 실체관계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인데 주로 어딜 때 발생할까요? 자, 뒤에다 써요. 말소, 그 다음에 법정, 말소, 법정, 물청이야. 자, 말소라는 단어는 물청, 자, 법정이라는 단어는 물청이야. 이런 단어는 물청이야. 자, 근데 말소가 들어가서 딱 채청이 하나가 있어. 뭘까요? 자, 건저당권자가 요구했을 때 건저당권자의 말소 청구는 요거는 채청입니다. 나머지는 다 물청인데. 자, 채청은 뭡니까? 요거는 이전과 설정이 들어갔을 때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야.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딱 물청이 하나 있어. 뭘까요? 진정명회복 등기. 진정명회복 등기 이전이 아니라 말소의 의미거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물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자, 민법에서 요거 건저당 말소, 건저당권자 말소 등기는 자, 건저당권자가 아니라 요거 써요. 건저당 설정자네. 전소유자니까. 건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전소유자의 말소는 물청이 되는 거야. 채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진정명회복 등기란 뭐다? 물청이 되는 거야. 조심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이거 찾아봐요.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근데 진정명회복 등기 이전은 물청이 돼. 건저당권 설정자 말소는 채청.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런 것들 봐봐요. 자, 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죠.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전 말소가 없어. 그러면 이전인지 말소인지 의미를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효 특징은 말소, 취소를 써면 말소, 요거 해제를 말소. 그럼 말소가 들어갔네. 채청, 물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이 의미가 있는지, 말소의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도 또 아주 중요해. 자, 옆에다 가등기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가등기는 순위합보죠. 근데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일치해, 불일치? 그럼 결론대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과 설정은 가등기 대상이네. 말소와 법정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렇죠. 정리해놔야 돼요. 요거 올해 2.5점짜리 조심을 딱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청구권 가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맨날 노래만 불러. 자, 봐봐요. 등기 청구권은 4인 대 4인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하죠.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만 일정이 돼.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때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이행 판결은 단독 공동.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자, 기본적으로 한번 잡아보죠. 자, 등기 청구권 잘라봐요. 등기 청구권 잘랐어요? 등기 청구권 반대말은? 자, 등기 청구권 반대말 그랬더니 안 등기 청구권. 그러면 안 돼. 등기 청구권의 반대말은 등기 인수 청구권이야. 등기 인수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맞네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잘라요. 단독 공동. 그러면 청구권은 없으나 신청권은 존재한다. 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줄 쳐놔봐요.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그러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은 판결로 강제 실행할 수 없다. 어때? X.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사인을 통해서 법원을 강제 집행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자, 상속 등기야,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야. 상속인 등기는 제3자 의한 신청으로 공동 신청이거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인정된다. 한 끗 차이지만 인이냐 상속 등기냐 상속인 등기냐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17번. 자, 17번 잡았어요? 네, 17번은 별표 5개. 자, 등기 신청 뭐라고 나왔어요? 적격 현황 변조라요. 등기 신청 적격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최소한은 요거는 잡고 가야 돼. 자, 그러면 복습이 됐나 한번 봅시다. 자,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부적격자. 대표적으로 태아가 논점이야.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죠.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따른다면 등기 신청 부적격자가 돼. 학교는 돼요, 안 돼요? 학교 안 돼요. 그럼 학교명으로는 등기가 안 돼요.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국가명, 서울시립대학교는 국가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요거 조심해야 돼. 등기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자.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매년 나오는 지문이야. 직간접으로 해서. 자, 등기 신청 적격이란 민법상 권리 능력 자르고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번에 등기 절차상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오케이.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태아 동그라미. 태아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에는 판례라고 써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태아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비법인 사단 재단 줄 서나봐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 재단은 예를 우리가 뭘 들였어요? 박찬호 장학회, 구로동 조기 축구회, 밀양 박씨 이런 것들이야.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죠. 대표자 관리인은 단지 신청인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자의 존재로 전제로 하여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요거 5개 지문은 특히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태아하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근데 우리 하나 더 잡을 거는 메모란에 하나 써놔요. 민법상 조합 법인 아니죠. 민법상 조합 자체는 법인이 아니야. 법인이 아니니까 뭘로 등기가 될까요? 민법상 조합 자체는 안 돼.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돼요. 조합은 전업 명의. 청유 합유. 합유. 합의로 등기됩니다. 농협협동조합을 두 자로 원칙은 또 농협 그러면 저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법인이죠. 요 자체로 등기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민법상 조합이냐, 농협협동조합이냐 잘 잡아야 돼요. 그럼 하나 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자, 수산은 협동조합 두 자로 원칙은 법인. 그래서 수협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특수조합이야. 그러니까 특별법상 법인이 돼. 그래서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가 돼.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그 자체로 등기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와 관련돼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등기법 끼끗해봐야 봐봐요. 끼끗해봐야 12문제 출제해야 되죠. 몇 개 지문? 5개 지문이죠. 그러니까 60개 지문이면 다 떡을 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면 5개 지문을 잡아먹거든. 그래서 골고루 출제하고 싶어 한다고, 등기관은. 그러니까 특히 4번하고 5번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 근데 1번, 2번, 3번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자,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을 두 자로 갖지만 법인. 좋아요. 그래서 법인 잡아놔야 돼. 그럼 여기에다 또 하나 잡아놓을 게 있어. 자, 봐봐요. 자, 3가지 우리가 징그럽게 적어놨어. 자, 이제 하나 더 적어요. 자,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자, 가산 디지털이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가리봉역이었어. 가리봉역. 그렇죠. 가리봉.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가리봉역에 소풍 가면서 뭐요? 교복을 딱 입고 여기 가리봉역에 이렇게 찍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진. 그래서 제가 제2의 고향이 바로 구로동하고 요 가리봉 철산 이쪽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구로 4동으로 이사 왔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저번에 한번 왔을 때 이렇게 바뀐 거는 몰랐어요. 항상 저는 차가 없으니까 땅으로만 다니거든. 땅으로. 그러면 땅 위로 올라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설레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이야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구로사동.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구로동 저기 축구에. 자 요거 뭐 하나 잡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거는 면자 동그라미. 자 면은 절대 100% 안 돼요. 구로사동은 요거는 등기가 안 돼. 자리 잔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가 돼요. 요거 등기돼요. 구로사동은 뭐예요? 행정동이야. 그래서 구로사동은 행정동이로서 등기가 안 돼. 구로동 조기 축구는 돼요. 요 구로동은 법정 동의가 돼. 그래서 행정동의 안에서는 안 돼. 엄면은 100%. 자, 동의는 뭐예요? 행정동의는 안 돼.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동 요거는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박찬호, 장학기. 그럼 등기명의는 구로동 조기 축구 해공.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 명의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대표자, 관리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서 자,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조심해 놓고 자, 18번 단독 신청까지 하고 시작을. 단독 신청 흥강편 써놓고 별표 3개. 별표 3개라는 것은 박스 문제, 독자적 문제, 지문으로는 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야.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요거 7개 지문이 있어. 자, 그럼 한번 가서 따져봅시다. 등기 신청의 효사 표시, 공정정서 출전하에. 공정정서는 진정성은 확보됐죠. 근데 강제 집행력은 없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비번에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이 공유물 분할을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했대요. 등기 절차는 명자 동그라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전 동그라미, 그걸 합쳐봐요. 그게 이행 판결이거든. 이행 판결은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단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번과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 줄쳐 나와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어때? 등기할 수가 없어. 원칙은 판결은 성소한 자만이 하나 할 수 있어. 근데 특별히 단서가 붙으면 하나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자도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뭐 잘하는데 뭐 공부 안 된다고 뭐 전화를 해요. 저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 시간 잡기가 쉽지 않거든. 공시하고 세법은. 그래서 제가 전화해봐야 제가 권한이 없어요. 전화해주고 싶어. 맨날 와서 해주고 싶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요일 날 와서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는 날은 다 해주고 싶어.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 그러면 영어는 C는 등기가 안 되네. 포괄유정, U자 동그라미, U, 공. 여기 포괄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U, 공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경락 동그라미. 경락은 어디에서 해? 그래서 다행이네요. 마사지에서 한다고 그럴까봐. 법원은 관공서네, 즉 촉탁 등기가 되는 거네. 자, F번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 출전하여. 행방불명 밑에다 재건 판결이라고 써요.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가 붙으면 아무 말이 없다면 그때는 공동 신청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 몇 개? 2개. 그래서 4번 이렇게 되네. B하고 F. 요거 7개는 자주 출제되니까 답을 외우지 말고 요렇게 따져두라는 거야.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자주 출제된 것은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정해놨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요거 적어놔봐요. 자, 이행 판결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단독 신청 2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원래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유정은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상속인 등기에서
공, 그죠? 인공이야, 인공. 자, 혼동은 그러면 혼동도 많이 출제돼. 그래서 혼동이야 말소. 자,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죠. 근데 혼동이 붙었어. 근데 그때는 단독 신청이야. 혼동이야 말소는 단독이야. 그래서 혼단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 다시 나중에 놓고 2단 그러면 시험이 2단이 뭔지를 몰라. 공, 단, 그 다음에 유, 공, 인, 공. 상속 인등기에서 인공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자, 혼동이한 말소는 단독 신청. 그래서 혼단. 이렇게 잡아서 얘네들은 그냥 나오면 헷갈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 나오면 단. 공유물 분할 판결, 공, 단. 그 다음에 유공. 유정 등기는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상속 인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이번에 거기 모의고사 본 거 봐봐요. 자, 상속 인 등기는 단독 공동. 그럼 등기 필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놓고. 그래서 요것 중에서도 2.5점짜리가 가장 나와요. 그러니까 15번에 7개 지문. 6개 지문. 15번에 6개 지문이죠. 그 다음에 18번에 몇 개? 7개. 얘네들을 막 섞어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확하게 잡아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9번은 좀 쉬었다 하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